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명 강사입니다. 오늘은 워크북 23회차 해볼 텐데, 오늘 이제 신체의 자유로 끝날 거예요. 168번 보겠습니다. 조문 위주로 이루어진 지문인데, 22년도 경찰 1차에 신체의 자유 관련된 조문이 나왔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체포 또는 구속 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현행범인인 경우, 그 다음에 장기 3년 이 부분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이것도 이제 숨은 그림 찾기 많이 나오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중요한 판례죠.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 이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맞죠? 하지만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이제 3번이 이제 경찰 1차 시험에서 답으로 나왔던 지문인데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 절차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문,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신분이 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신문이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헌법 조문을 이렇게 틀어서 낸 기존에 없었던 이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헌법 조문을 잘 공부하고 있으면은 약간 위화감을 느끼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4번도 너무 중요한 판례네요. 우리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가 돼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피고인의 자백이 고백, 고문 협박,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이런 것들이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이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것은 이제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도 헌법 조문으로서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조문 한 번씩 또 읽어주세요. 네. 169번 1번 수용시설 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맞는 지문이고, 2번이 이제 경체 지문이죠. 이번에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우리가 검찰권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수사 단계에서 인권 옹호 기관이기도 하고, 그러면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검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제 공수처법상의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틀린 지문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구속기간의 제한은 우리가 신속한 공소제기 내지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구속기간을 좀 정해놔야지 우리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다. 맞는 지문이고, 연결되면은 국가보안법상에 우리가 찬양 고무죄나 불고지죄, 그러니까 약간 가벌성이 좀 낮은 범죄들 있잖아요. 좀 덜 나쁜 범죄들, 물론 범죄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범죄의 어떠한 낮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일반 구속기간 20일, 30일보다 20일 많은 50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어요. 답은 2번입니다. 네. 170번, 이것도 조문이죠. 그 자체로 잘 공부해 두시고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말 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입니다. 대신 그 사람이 이제 등록 비교했을 때 취소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례에 좀 구별하셔야 되겠고,
3번인데요. 여러분들 위험 키워드를 찾아보면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 안에서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이 우리가 집행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적 간극을 고려하자는 거 1심에서는 선고가 됐지만 또 2심에서는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하자는 게 피치료자로서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가 됩니다. 4번 양벌 규정 판례죠. 단순히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 소유자의 업무에 관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박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사용자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뭐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아니면 뭐 업주 뭐 이런 회사 단체에게 무조건 양벌 규정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71번. 네. 1번은 참 요즘 패드가 말이 안 됐어. 1번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이제 소변 받아서 지출하게 할 수 있죠. 헌법 위배되지 않고. 2번은 위험 키워드인데 헌법에서는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이겠고요. 3번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 가부자에 대해서 징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피보호 가모자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징벌 처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4번은 읽으면 바로 위헌이에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관의 영장 없이도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다. 바로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었어요. 침해하는 거니까. 172번. 1번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의 단축을 초래합니다.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는 생명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된다.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들 중간에 여러분들을 속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것은 자기결정권으로 인정이 되죠. 생명권으로 인정이 된다 하면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도 다른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주셔야 되겠고 2번은 조문이죠. 그래서 고문금지 원칙,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한 지수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다. 3번 제형법정주의인데 뭐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된다. 구속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4번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73번 문제 1번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경찰 공문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불응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심리적인 강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거랑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장주의 위배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네요. 우리가 너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은 아닙니다. 어떨 때? 지문 채취를 하도록 할 때 이것은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겠다.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죠. 2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국한이 죄송합니다. 됩니다. 들렸죠? 그래서 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12조 사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틀린 지문 3번. 3번이 의외로 답이죠.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 사건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맞는 지문. 4번 위헌 키워드죠. 특별검사 그 다음에 우리가 동행명령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죠. 근데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우리가 답은 3번으로 골라낼 수 있었어요. 174번 이것도 이제 아까 판례랑 비슷한 판례죠.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동행명령장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는 것 이것도 영장주의 원칙이 위배가 되는데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지만 왜냐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2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에 구체적인 입법 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막바로 도출이 된다. 맞는 지문. 3번도 조문이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맞는 지문. 4번 연결되는 지문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변호인은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국선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 175번 보완 처분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18세,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형을 하한을 2배 가중한 판례 말고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우리가 비형벌적인 보완 처분으로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판례가 특별한 판례예요. 그래서 원칙을 말하면은 그러므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제도가 처음 되어 시행될 당시에 부착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들을 법 시행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이 부착 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노역장 유치는 여러분들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여러분들 속이는 것이고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것은 우리가 벌금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형벌 불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틀린 지문입니다. 옳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3번 이 지문이 4번이랑 연결이 돼요. 읽어보시면 보완 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인 성격이 강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합한다. 맞는 지문이고 그게 뭐가 있다? 노역장 유치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완 처분에도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완 처분에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존재하므로 각 보완 처분에 적용돼야 될 적법 절차 원칙 내지 한계에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센 보완 처분은 적법 절차 원칙이 좀 강하게 요구가 되고 약한 보완 처분은 적법 절차 원칙이 좀 약하게 요구가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6번 전체적으로 옳은 문장인데 형벌법규는 우리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된다.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치 해석하진 않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치 해석은 또 허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법률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로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 연역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고 2번은 여러분들 전체적인 합헌 판례죠.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요. 3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변호인과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 사이에 충분한 접견 교통을 허용하면 물론 교통 내용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서신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겠다. 4번 진술 거부권은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하다. 맞는 지문이겠죠. 헌법은 진술 거부권이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177번 1번 지문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금지 처분을 받았을 때 운동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죠. 근데 이제 통째로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위배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인데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네요. 2번 자 동일인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사 석유 제품 제조행위 별도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래서 조세 포탈에 별도의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구성 요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의 구성 요건을 서로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스킬이 있었죠.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된 판례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 자 이것은 최근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판례죠. 자, 헌법 제12조 사항의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게 여러분들 외국인 난민 사건이었죠. 인천국제공항 난민 사건. 그래서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이 된다라고 최근에 바뀌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로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틀린 지문일 텐데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의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도 되고 엄격하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국민에게 수익적인 급부행정 영역이나 구휼 대상의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용은 되지만 어떻게 적용이 된다? 완화되어서라도 적용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찌르고 들어온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였다잉. 그 다음에 178번에 1번인데 이것은 그냥 뭐 법원직에서 한번 나왔던 질문인데요. 적법 절차 원칙은 미국 연방헌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워야 되는 판례고, 니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다른 구성 요건이 되는 법률 행위를 같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빌려올 수가 있다. 이미 규정한 내용을 빌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 일부를 이 괄호 안에 규정을 했다. 그것만으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 형벌 불소급 원칙이랑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데, 디귿은 상황이 좀 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소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였죠. 우리가 국법이 있었어. 그 다음에 국법이 폐지되고 신법이 있었어요. 이때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사후 폐지되었다. 그러면 이제 형법제 1조 2항이 적용돼야 되는데 또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시법에 의해서 처벌하니까 소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12조 2항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됩니다. 맞는 지문은 이제 틀린 걸 일단 한 개고, 그 다음에 미음. 제형법정주의, 그래서 제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의 명확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구성요건은 당연히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위법성 조각사유도 명확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비읍. 우리가 엄중격리 대상자란 합헌 키워드가 나왔죠. 그래서 교도관이 이제 24시간 붙어가지고 개호하고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맞는 지문으로 나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라보면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1개, 2개, 3개, 4개 해가지고 옳은 것을 고르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었던 신체의 자유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 영역의 자유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일도 힘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